안녕하십니까? 네. 살아 계셨군요. 네. 이 하루하루가 다이내믹하죠. 저희 집은 장인어른이 갑자기 악화돼서 중증 환자실 입원을 하셨어요. 산소호흡기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걱정입니다. 좀. 네. 나 연세도 있으시고요. 주위에 없었는데 생겨요. 우리라도 살아남아야죠. 그 슈퍼 면역자들이 있다면서요. 네버 코비드족이 있대요. 같이 밥 먹어도 같이 살아도 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대. 한 20% 된대요. 저도 그쪽 저도 네버 코비드였으면 좋겠는데. 자, 각설하고 오늘은 물권법 총론 중에서 혼동부터 하면 되죠. 혼동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주에 부관부터 봤어요.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래 발생하는 당사자가 부과한 사실. 요게 이제 부관이었었죠. 조문을 꼭 암기를 해달라 했어요. 조문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부관에는 조건, 기한 두 가지가 있고요. 조문이 147조부터 시작을 하죠.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데는 그 의사에 의한다. 여기 하나 있었고요. 148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149조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50조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 다음에 2항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가장 조건이 있었죠. 151조 1항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그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다. 예를 들어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됐죠. 공식,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기한, 시기가 붙어 있다. 그 기한이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붙어 있다. 기한이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기한부 권리도 침해하면 안 되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마지막에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특약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불분명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여기까지가 부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권 총론 중에 기초 4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일필토지 일부에 용익물권 가능하고, 수목의 집단은 임목법에서 등기하면 소유권 저당권 가능하고,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은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고, 농작물은 무조건 명인방법 필요 없이 경작자 소유고. 두 번째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판례 4개,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건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를 했었죠. 그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 청구권. 요건은 침해 원인 불문. 누가 행사하죠?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점유자에게. 그래서 특히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갑은 을에게 퇴거 청구는 못하고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한다.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다.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을이 건물을 임대했다.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는 못하고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 사례 형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공시원칙, 공신원칙이 있었고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공신원칙, 부동산에는 우리민법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론. 그리고 186조,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하라. 인도는 필요 없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거 하고 등기 필요한 것들. 외우자 그랬죠? 매매 교환 증여, 특정 유증, 매매 이해약 완결권의 행사, 이행 판결, 부동산 물권의 포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외우자 그랬죠? 공유물 분할, 협의 또는 소송 중 조정이 성립.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187조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 즉 이전 등기 못한다. 그리고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상속, 형성 판결, 경매, 건물 신축, 혼동에 한 물권 소멸, 채권 소멸에 한 담보권 소멸,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죠? 생각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나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안 나는 게 훨씬 많죠. 그죠? 한 10% 생각날까? 뭐 그럴 거예요. 자꾸 머리를 이렇게 기름칠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된 거 7가지 했죠.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 유용, 점유하고 있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 등기 청구권, 등기의 추정력. 여기는 요거 했다. 그 정도. 그 중에 가등기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등기 특히 효력. 가등기만 돼인 상태에서는 실체법상 효력 없고 추정력 없고 소유자의 처분행위 저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없는 거 4개, 할 수 있는 거 2개. 불법 말소됐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라고 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 본등기.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청구하고 하면 순위가 소급하고 중간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하고 단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하고 중간 생략 등기 가벌병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 등기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제외하고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대위 청구할 수도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직접 청구 거절할 수 있고 합의가 없다면 직접 안 되고 대위만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되면 일단 유효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하나 있었죠.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하고 갑에게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즉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그 표현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었죠. 등기된 내용대로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힘. 추정력의 범위, 등기 원인, 등기 절차, 권리, 채권,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등등이 다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추정. 누가 등기 명의 또는 제3자가 누구에게 제3자 또는 전등기 명의인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깨지는 경우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사망자가 등기를 신청했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하다. 말소 등기가 불법 말소됐음이 증명됐다. 보존등기, 건물 보존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다르다. 토지 보존등기 명의인과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그럼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깨지는 거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죠. 그죠?